특검이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자택, 코바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또 김건희 모친 최은순과 오빠 김진우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건희 소환을 앞두고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에게 8월 6일 소환을 통보했죠. 소환은 통상 2, 3일 전, 때론 하루 전에도 통보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준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자진 출석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변호인 조력 등을 핑계로 조사를 피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건희 측 변호사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하자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둘째는 신병 확보를 신속히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물적 증거를 확보한 뒤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를 마지막에 소환함으로써 설령 김건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곧바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헛된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7월 29일 소환을 통보받았습니다. 내란과 국정농단을 단호히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모두 구속되길 바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특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이종호는 지난 23일 출석했습니다. 이종호는 김건희 계좌 관리인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최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장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입니다. 특검이 새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정필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는 이정필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종호는 멋진 해병 단톡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아들 조원일이 라인펀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감을 가지 않도록 이종호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고 구속 수감된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이사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밀항시도가 포착된 그림자 실세 이기훈 부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상황입니다. 또한 이종호는 최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장장 구명 로비 의혹도 있는데요. 지난 22일 3대 특검은 압수물을 공유하기로 했고 최상병 특검이 압수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휴대전화는 내란 특검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와 USB 등은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이종호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특검의 칼날은 김건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이 통일교를 압수수색했죠. 통일교의 청탁용 선물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흘러간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교는 윤용호의 개인적 청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특검은 통일교에서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구입 영수증과 물품 구매 기한서를 확보했고 한학자 총재의 결제를 받아 진행했다는 윤용호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의 조직적 청탁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 선물이 건진법사 전성배에게 전달됐고 실제 김건희에게 전달됐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문고리 3인방도 소환했습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은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이고 정지원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의 휴대전화에
건의 2로 저장된 인물이고 조영경 전 행정관은 최재형 통일교 청탁사항을 전달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한편 특검은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의 업무 수첩도 확보했습니다. 윤용호가 수년 동안 작성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 수첩에는 지난 2022년 11월 말 서울의 최고급 호텔의 중식당에서 건진법사 전성배가 김건희에게 직접 통화를 걸었고 통일교 현안인 YTN 인수와 캄보디아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청탁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기재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권선동,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배석했던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권선동은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건진법사 전성배가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동원해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고 대선 한 달 전인 2022년 2월 권선동이 통일교 측 주선으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만남도 성사시켰다는 당시 캠프 내부의 증언도 나온 상황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에 권선동이 깊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특검은 23일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애성의 배우자 정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김애성의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9개 기업으로부터 184억 투자를 받았고 이 중 46억이 김애성이 실소유주인 이노베스트 코리아로 흘러갔는데 그 수익이 김건희에게 들어간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유일한 대표이사니 김혜성의 아내 정모 씨는 남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84억을 투자한 9개 기업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김익래 전 다우키움증권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시작으로 19일 카카오 모빌리티 전 최고 재무책임자 이모 씨와 21일 유군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23일 정군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경남스틸 차세구 대표, JB 우리캐피탈 박춘원 대표, 24일 유니크와 중동파이낸스 관계자 등 8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35억 원을 투자한 HS 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을 8월 1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애성을 검거하거나 기업가의 진술이 확보되면 곧바로 김건희 구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특검이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과 오빠 김진우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최은순이 세우고 김진우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ND가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 원 가까운 분양 실적을 올렸는데 양평군청이 사업 기간을 소급해 연장해주고 개발 부담금도 거의 부과하지 않아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양평군수 출신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확보한 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 금지한 바 있는데 김성교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윤핵관으로 분류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선동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연관돼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철규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통화한 내역을 특검이 확보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윤상현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공천 개입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함께 내란과 국정농단의 공범인 윤핵관에게는 단호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죄도 반성도 없고 윤석열과 결별도 없이 혁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란 정당, 구구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마땅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